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놀랍게도 진짜로 경주에 여근곡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경주 서쪽 근천읍 신평이라는 곳에 가면은 여자의 성기를 꼭 그대로 빼닮은 골짜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이름까지도 여근곡 그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부산 아래에 있는 여근곡이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선덕여왕 성기를 이 사진의 여근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 그 당시 잡혔다면 아마도 혼났지 않았을까요? 신라인들은 선덕여왕의 성기를 내나 옥문지 여근곡으로 그야말로 과장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기를 가진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신라 사람들이 원래 음란한 사람들일까요? 삼국유사를 보면은 신라인들은 몇 사람의 왕에 대해서 그가 유독히 큰 성기를 가졌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철로 왕입니다. 지철로 왕은 지증왕을 말합니다. 삼국유사에 지철로 왕의 성기가 한자 5채라고 했습니다. 한자를 약 30cm로 본다면 성기 길이가 약 45cm나 됩니다. 한국인의 경우 평균 12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길이인 것입니다. 지철로 왕은 그때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마리깔이라는 칭호를 치워버리고 최초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나고 강력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시호인 지증왕을 보면은 지자는 지혜지자, 지철로도 지혜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우 선덕여왕님처럼 지혜가 뛰어났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기가 긴 왕으로 경덕왕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경덕왕의 성기 길이가 8치라고 합니다. 한국인 평균의 약 2배나 되는 크기입니다. 그는 신라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입니다. 아마도 매우 지혜롭고 강력했을 것입니다. 지철로 왕이나 경덕왕 두 왕 모두 지혜롭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성기가 크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뛰어난 지혜와 강력한 왕권을 바로 성기의 크기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덕여왕도 하필이면 성기가 크다고 합니다. 선덕여왕이 매우 총명하였고 왕권을 강력하게 휘둘렀다는 왕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덕여왕이 성기가 실제로 큰 게 아니고 지혜와 왕권이 컸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라인들의 상징법입니다. 남자라면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자왕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합니다. 첨성대 성기에 해당하는 그러면 그 구멍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진짜 아주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방 한 변이 약 95cm, 1m가량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대단히 주도 면밀합니다. 이것에 괜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선덕여왕이 크다고. 그러니까 첨성대를 만들 때 그 설계하고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선덕여왕의 성기가 연못만하다, 여근곡만하다, 강만하다,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큰 모습으로 만들어 두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20년대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진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진을 보면서 꼭 최근 사진들은 일부러 안 썼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서 아주 충격을 먹습니다. 선덕여왕의 성기인데 첨성대가 그 선덕여왕의 성기에 아무나 이렇게 때로 몰려서 들락날락 해도 될까요? 그리고 거기에 걸터앉고 막 이러도 될까요? 이것은 선덕여왕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문화체육부나 문화재청에서 출입자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첨성대에 대해서는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출입자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꼭 필요할 때 들락거려야 할 것이고 들락거릴 때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입회하도록 해주는 것이 애의에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후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부산 아래 여근곡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여근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근곡이 존재합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소라는 백제 장수가 여근곡 주위 바위 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는 어디까지 할 때, 어디까지 할 때, 까지 우입니다. 소는 부르다 소. 자, 이 두 개를 합쳐보니까 부를 때까지 이렇게 풀립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신하들은 여왕께서 부르실 때까지 수태를 위해 성생활을 보필해 드릴 자들을 엄선해 가지고 여왕의 침소 밖에 대기시켜 놓고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조치를 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실제로 구절을 그대로 풀이해서 월성 인근까지 백제군이 쳐들어온 것으로 자꾸 해독을 하려 합니다. 거기에 온 백제인들은 장수가 아니고 신하들이 대기시켜 놓은 미남자들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남성 혐오증에 걸린 선덕여왕 입장에서 본다면 침소 밖에서 가지도 않고 딱 버티고 있으면서 자기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미남자들이 마치 송충이 같았을 것이고 적국인 백제 군사들과 같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침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남자들을 적국이었던 백제에 비유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왕의 성생활을 보필하기 위해서 미남자들을 두었다라는 사실상 구체적 정황이 최초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신 분들이 되시겠습니다. 알천과 필탄이 군사들을 이끌고 여근곡으로 갑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숨어있는 백제 장군 우소가 있었고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신하들이 여러 명의 미남자들을 동원하였으나, 그리고 미남자들을 동원해서 보필하도록 하였으나 여왕께서는 이들을 적국 백제 군사들을 취급하듯이 가차없이 모조리 물리쳤다, 그런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엾은 선덕여왕님께서는 그때 신하들이 대기시켜 놓은 여러 명의 미남자들과 그야말로 침소 주위에서 여근곡 대첩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상징을 모르고 삼국유사를 푼다면은 백제 군사가 월성 지척 여근곡까지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요건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사를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구절에서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향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향가로서 상징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향가의 고유명사로 상징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가로 풀면은 풀렸습니다. 향가를 모르면은 삼국유사를 풀 수가 없다라는 저의 말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하들과 미남자들이 선덕여왕에게 패배합니다.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옥문지의 영묘사 옥문지의 개구리의 일이 어떻게 해서 백제군이 쳐들어오는지 아시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직접 말하십니다.
개구리가 화가 난 모습은 병사의 모습이고, 옥문이라는 것은 여자의 음부요. 여자는 음이고 그 빛이 백색이며 백색은 서쪽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적군이 서쪽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노라. 또 남근이 여근 속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죽는 법이다. 그래서 쉽게 잡을 줄도 알았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은 모두 왕의 성스러운 지혜에 탐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성스러운 지혜, 영묘사의 영묘가 바로 성스러운 지혜다. 지혜를 뜻합니다. 이상이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본 직위삼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상징이 풀리니까 당시의 상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덕여왕에 대한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고유명사법의 위력을 믿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덕여왕이 실제 남성 혐오증에 걸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을 적국인 백제군처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당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었던 신하들에게 가장 처치 곤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덕여왕의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알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걸 신하들도 다 알지요. 신하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비밀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남편의 이름 갈문왕을 보십시오.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갈문왕, 거기에서 음은 마시다 음이고 갈문왕은 직책입니다. 글 공부하는 직책입니다. 술이나 마시고 있는 갈문왕, 일단 뜻으로는 그렇게 풀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뜻으로만 풀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갈문왕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향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비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다른데 멀리 가셔서 술이나 마시고 글 공부나 하고 계시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비는 향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향가의 신에 의해서 갈문왕께서는 멀리 누구하고 친구하고 가서 술이나 들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신하들은 그 남편에게 40대 50대가 되도록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으니 이제 뒤로 물러나서 그냥 뒤로 물러나 계세요. 우리가 나서서 아이를 갖도록 할 테니 그냥 술이나 마시세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신하들에게는 여왕께서 후사 보시는 일이 최고로 급한 일이었습니다. 갈문왕께서는 아마도 어느 신하의 안내를 받아서 어디 멀리 가서 맛있는 술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 가서 술을 접대받고 계시는 동안에 선덕여왕은 여근곡 대첩을 치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수태를 빌기 위해서는 첨성대를 지었습니다. 제발 호색하시어 아이를 생산해 주세요. 그들은 간절히 빌었을 것입니다. 저 미남들을 침소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지실 수 있도록 선덕여왕이 남성 혐오증에 걸려 있었다라는 또 다른 증거를 다음 편에서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태종이 보낸 모란꽃 증거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